최근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이 러시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드러난 러시아 전차들의 약점을 보완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러시아의 전략이 우크라이나 군이 보유한 무기 한 방에 뚫린 것인데요. 주로 전차전이 될 것 같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준비한 비장의 한 방이 그 승패의 향방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대주던 미국이 갑자기 발을 빼며 우크라이나에 비장의 무기를 팔지 않겠다고 하자 우크라이나 군이 완전 패닉에 빠질 때쯤 그 대안으로 한국의 무기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국가 전복을 꾀한 쿠데타 정황이 드러나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풀숲에 숨어있던 우크라이나 병사가 버튼을 누르자 갑자기 항물제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던 수 킬로미터 떨어진 전차에 정확히 꽂히는데요. 그 하늘로 치솟은 문체는 바로 미국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인 제블린 미사일이었습니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도 아닌 우크라이나에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제공한 군사원조 규모는 25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적지 않은 물량이 러시아 전차와 장갑 차량을 파괴할 대전차 미사일인 자벨린 FGM-148 미사일이었는데요. 제블린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국경 너머에 집결한 약 1100대의 러시아 전차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비대칭적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주변 국가들에 배치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항상 불만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약 390기의 제블린 미사일과 47기 이상의 발사기 클루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나토 비회원국이면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조지아에도 지난 8월 모두 82기의 제블린과 46대의 발사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와 직간접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의 최일선 국가인 에스토니아에 최근 수년간 128기의 제블린을 공급했고 지난 22일 리투아니아에 1억 2,500만 달러어치의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던지는 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블린은 전차 킬러로 소문나 있는데요. 미 방산업체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사가 공동 생산하는 제블린은 약 2.5km의 유효 사거리를 갖췄으며 현존하는 탱크는 모두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균질 아변 장갑의 경우 600에서 800mm를 뚫을 수 있고 150m까지 치솟았다가 탱크에서 가장 취약한 포탑의 뒷부분을 수직 하강에 타격하거나 측면을 관통하는 어마어마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발사기 튜브와 미사일의 길이가 1제곱미터 남짓하고 무게도 22.3kg에 불과해 보통 2인 1조로 운용도 가능한데요. 또 발사한 뒤에는 미사일이 적외선 자동 탐지 장치로 스스로 관역을 찾아가기에 운용자의 생존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타깃에 명중하기까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유무선으로 유도해야 하는 전세대 대전차 미사일과는 달리 발사 후에 보병이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이른바 발사 후 망각, 파이어인 포겟 방식으로 미사일을 쏘고 난 뒤 곧바로 그 자리를 이탈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는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약 5,000회 이상 발사되며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진공을 위해 1월 초쯤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평원이 공공 얼기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제블린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간절히 원하는 무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로서는 자국의 전차를 무력화할 제블린이 계속 우크라이나와 주변국에 배치되는 것이 매우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탓에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밀집하는 러시아군 전차들은 제블린의 타격을 최소화하려고 포탑 위에 /3월을 더 씌웠지만 우크라이나 대전차 미사일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사건이 터지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선제 공격을 염려해 제블린 공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2018년 제블린 공급을 시작하면서 러시아의 반대쪽인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에만 배치하는 것을 엄격한 조건으로 내걸었고 최근에야 이 조건을 풀었습니다. 최근에야 이 조건을 미국은 자칫 우크라이나 군이 국경 너머에서 기동 훈련 중인 러시아군 전차를 선제 공격했다가 러시아의 대공세의 빌미를 줄 것을 우려한 탓이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우크라이나군은 친러 성향의 반군 세력이 장악한 농부 돈바스 인근 전선에서 제블린 발사 실험을 했고 러시아군의 남은 T-64 탱크 포탑을 제블린이 파괴하는 동영상을 SNS에 게재했습니다. 그 파괴력은 실로 대단했는데 이 때문에 러시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얼마 전 일부 병력을 철수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일부 병력을 철수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병력이 주둔하고 있어 아직 전쟁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무기 수출을 제한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보다 러시아의 전차가 더 많다는 것과 지켜야 할 국경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미 과학기술 잡지인 포퓰라 미케닉스는 최근 제블린이 굉장한 대전차 무기이긴 하나 너무 적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국경은 2250km에 달하고 이미 훈련용으로 일부를 써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제블린으로는 세계 대대 병력이 운용할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러시아군은 제블린을 보유한 병력을 우회하거나 아예 정찰 드론과 포격으로 전멸시키는 전술을 쓸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러시아군은 러시아 영토 내에서 40발의 로켓을 발사해 우크라이나군 2개 대대의 전투 무기를 완전히 파괴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대전차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2019년 7월 25일 정상간 통화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미 민주당 후보의 비리를 파헤치라며 군사원조 제공을 유보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매달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더 달라고 통사정했던 것도 바로 이 제블린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이번 분쟁에 한 발 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제블린 판매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이 완전히 패닉에 빠질 찰나에 제블린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는 무기가 거론돼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한국은 같은 3세대 대전차 미사일로서 제블린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현궁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궁은 제블린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된 대전차 미사일인데요. 간단하게 현궁과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비교해보면 우선 둘 다 적 전차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타버텍 기능이 있으며 발사 후 망각 방식은 현궁과 제블린 둘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발사 후 망각 방식의 가장 중요한 장치는 바로 탐색기인데요. 현궁과 제블린은 탐색기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은 탐색기가 냉각식 적외선 탐색기를 사용하지만 현궁은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 카메라의 조합 탐색기를 사용합니다. 이는 발사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제블린은 발사 전 30초간 탐색기를 냉각시키는 시간을 가지지만 현궁은 그런 시간이 필요 없어 더 빠르게 적 전차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전차 장갑 관통 능력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균질 아변 장갑으로 비교했을 때 제블린은 600에서 800mm의 장갑을 뚫을 수 있는 반면 현궁은 900mm의 장갑까지 뚫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궁이 100mm의 장갑을 더 뚫을 수 있는 우수한 관통력을 보입니다. 때문에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현궁을 사용하게 된다면 반응 장갑을 두르고 있는 러시아 전차들도 현궁의 팬덤 탄두인 성형작약 탄두에 종이장처럼 쫓겨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 현궁은 미국의 제블린 대비 소형, 경량화되어 운용이 쉽고 유효 사거리, 관통력, 광학 성능, 탐지, 출적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 수출 경쟁력까지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무게는 미사일 중량만 13kg 정도고 체계 전체 중량은 해외 동급 체계보다 약 5kg 정도 가벼우며 제블린 미사일이 무게가 22.3kg으로 2명이서 운용하면 현궁은 비교적 가벼워 1명이 운용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현궁이 가벼운데도 관통 능력에서 제블린 미사일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은 차마 이러니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제블린은 한 세트가 2억 7천만 원 선인 반면 현궁은 1억 정도로 제블린 미사일에 비해 약 3분의 1 가격입니다. 이러한 우수성과 저렴한 가격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현궁 사랑에 푹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군은 예멘 후티 반군을 상대로 현궁을 쐈는데 빠른 속도로 달리는 테크니컬을 정확히 명중하는 영상이 공개되기까지 했을 정도로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크라이나에서 현궁을 제블린 대안이 아닌 주력 대전차 미사일로 쏴야 할 정도인데요. 여기에 한국의 풍산 기업이 개발한 대전차 확산탄까지 거론되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대규모 전차군단에 맞서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러시아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군사 무기를 수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마도 한국 정부는 이 둘 문제에 개입하기보단 중립적인 자세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예로 얼마 전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자신들의 정부 전복을 위한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나토와 유럽연합은 푸틴 대통령의 해명이 신빙성이 없다며 그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슈미갈 총리가 러시아가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특별한 의도를 보여주는 비밀 자료가 있다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들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입장을 표명해야 했지만 노코멘트를 일괄하며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고마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쟁의 향방과 국제사회의 입장이 완전히 정해진 상황은 아닌데요. 미국도 별로 이번 전쟁에 대해 탐탁치 않아 하며 그저 조용히 끝나가기만 원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무기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한국이 중요한 중심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는 만큼 총을 겨누기보단 대화로 인한국을 헤쳐나가길 바랍니다.